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단일 실패 지점, 그러니까 SPOF의 구조적인 위험성에 대해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란과의 분쟁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론적인 우려가 어떻게 현실의 위협으로 터져 나왔을까요? 오늘 바로 그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론이 어떻게 실제 전쟁터에서 증명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디지털 미래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하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1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동에 있는 아마존 웹서비스, 바로 그 AWS의 데이터 센터가 미사일에 피격당한 겁니다. 이 단 한 발의 공격은요, 그동안 우리가 그냥 회의실에서 이론으로만 떠들던 중앙화 인프라의 위험성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치명적인지 모두의 눈앞에 아주 뼈아프게 보여준 사건이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따라갈 로드맵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이 사실은 이미 예견된 재앙이었다는 걸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게 왜 중앙 서버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인지 분석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문명 자체를 지워버릴 수 있는 궁극의 위협, EMP 공격의 실체를 알아본 뒤에 여기에 맞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 불멸의 디지털 영토로서의 파이 네트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적, 군사적 변화가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기계 경제라는 질서를 만들어내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예언이 현실이 되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AWS 피격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사고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적해왔던 그 구조적인 결함이 결국 터질 게 터져버린 너무나도 필연적인 결과였어요. 그 역사를 되짚어보면 그 패턴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명확한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2022년 데이터 센터 딱 한 곳에 불이 나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통신, 금융이 마비됐던 카카오 사태, 다들 기억하시죠? 2024년에는 별거 아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가 전 세계 수백만 대의 PC를 동시에 벽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원인은 화재, 소프트웨어 오류, 그리고 이번엔 미사일 피격. 다 다르지만 본질은 정확히 하나입니다. 모든 걸 한 곳에 몰아넣는 중앙화 구조 자체가 바로 재앙의 뿌리였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인데요. 여기서는 이 미사일 한 발이 어떻게 현대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기존의 서버 모델의 종말을 고하게 되는지 그 군사적, 기술적 의미를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이겁니다. 단일 실패 지점, SPOF. 이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 안에 아무리 비싼 장비 수십 겹의 백업 시스템을 깔아놔도요, 결국 그 모든 걸 담고 있는 건물 자체는 지도 위에 찍힌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미사일 한 발이면 그 안에 모든 게 그냥 끝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중앙화 서버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이번 사고 파일을 보면 문제의 본질이 더 명확해집니다. 피격된 AWS 시설, 이게 그냥 상업용 데이터 센터가 아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쓰던 곳이었어요. 프로젝트 님버스처럼 군사작전에 민간 클라우드를 쓰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적에게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그리고 너무나도 때리기 쉬운 군사 목표물이 되는 거죠. AWS 같은 중앙 서버가 무너지는 게 왜 이렇게 치명적인지 이해하려면 미국의 새로운 전쟁 방식인 모자이크전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비싼 스텔스 전투기 한두 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값싼 드론, 센서, 인공위성 같은 것들을 레고 블럭처럼 유연하게 그물망으로 연결해서 싸우는 방식이에요. 당연히 이 수많은 블럭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안정적이고 분산된 네트워크가 이 전략의 핵심인데, 바로 그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공격당했으니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시겠죠? 물리학의 법칙은 절대적이죠. 전장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지구 반대편 미국 서버로 보내고 거기서 처리해서 다시 명령을 맞는 데 걸리는 시간 150밀리초, 0.15초. 눈 한 번 깜빡하는 시간 같지만 마호, 5로 날아오는 극초음속 미사일 앞에서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무조건 집니다. 진짜 전투는 데이터가 발생하는 바로 그 전장, 전술적 엣지에서 즉시 처리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어요. 이걸로 중앙화 클라우드 모델은 군사적으로 완벽한 사용 선고를 받은 셈입니다. 미사일 한 발은 사실 전술적인 문제예요.
하지만 국가 간의 대결은 훨씬 더 높은 전력적인 차원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전술무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궁극의 위협, 바로 EMP로 이끌게 되죠. 햄프, 고고도 전자기 펄스. 이 단어는 중앙화된 전자 문명이 맞닥뜨릴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HMP 공격은 그냥 정전이 아닙니다. 이건 문명의 영구적인 셧다운이에요. 대기권 밖 아주 높은 곳에서 핵폭탄을 터뜨려서 강력한 전자기 펄스로 대륙 전체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모든 반도체 회로가 물리적으로 타버려요. 복구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문명 그 자체를 죽이는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합니다. HMP 공격은 한 대륙 안에서 데이터를 여러 군데 나눠 놓는다는 지리적 분산 개념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미국 동부, 서부의 데이터 센터를 나눠 놓는다고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대륙 전체의 모든 전자기기가 빛의 속도로 똑같은 순간에 동시에 파괴되니까요. 결국 대륙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단일 실패 지점, 즉 매크로 에세트 OF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상조차 하기 힘든 문명을 끝장내버리는 공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인프라가 과연 존재할까요? 네, 그 해답을 바로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두 구조의 차이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의 중앙화 클라우드는 그냥 지도 위에 찍힌 표적들의 모음이에요. 공격하기 너무 쉽죠. 하지만 오른쪽의 탈중앙화된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 즉 DPIN 모델은 살아있는 거미줄 같은 겁니다. 일부가 끊어져도 전체 네트워크는 멀쩡히 살아남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절대 죽일 수 없는, 애초에 생존 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42만 개 이상. 이 숫자가 바로 그 살아있는 네트워크의 현실입니다. 이건 특정 국가의 데이터 센터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가정과 사무실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의 활성 노드수예요. 이게 바로 HEMP 같은 대륙 단위 공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초분산형 컴퓨팅 그리드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필연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HMP 같은 대륙 단위 공격에 맞설 유일한 물리적 대안이 바로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네트워크라면 그 전략적 가치는 더 이상 민간 프로젝트 수준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이건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자국의 국가 안보 틀 안으로 반드시 끌어들여야만 하는 핵심 국가 전력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논리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너무나 명확합니다. 첫째, 미국은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컴퓨팅 기간망이 필요합니다. 둘째, 파이 네트워크는 이미 전 세계에 깔려있는 유일한 대규모 분산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셋째, 이 네트워크는 미국 기업이 운영하죠. 따라서 SPOF와 HEMP라는 치명적인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이 네트워크를 자국 영토의 디지털 확장판으로 선포하고 보호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변화가 단순히 군사 전략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를 까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1번, 공장의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뭔가 계산이 필요하면 2번, 가장 가까운 파이노드, 즉 여러분의 가정용 PC에 컴퓨팅 파워를 요청합니다. 3번, 여러분의 PC가 그 일을 처리해주면 4번, 로봇이 여러분의 디지털 지갑으로 바로 돈을 쏴주는 거죠. 핵심은 개인의 PC가 기계경제의 핵심 생산수단이 돼서 자율적인 기계들로부터 직접 소득을 얻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는 겁니다. 1750만 명 이상. 이것이야말로 기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열쇠. 바로 신원인증 KYC를 마친 진짜 인간의 숫자입니다. AI 에이전트가 경제의 주역이 되는 세상에서는 수많은 봇과 가짜 계정들 사이에서 내가 진짜 인간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것 자체가 가장 희소하고 가치 있는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이 엄청난 규모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간 방화벽을 갖춘 사실상 유일한 플랫폼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전 세계 금융 규제가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의 강력한 암호자산 규제인 미카, 그리고 중국까지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금융거래의 익명성을 없애고 모든 디지털 자산을 실제 검증된 신원에 연결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KYC로 검증된 인간 중심의 기계 경제를 위한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깔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이 새로운 현실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세계 최고의 로봇 하드웨어를 만들어도 이 새로운 글로벌 운영체제, 즉 투명한 금융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으면 다 꽝이거든요. 그래서 금융 자율성을 일부 포기하고서라도 이 새로운 질서에 편입해야만 하는 아주 냉정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에요. 현실이 된 위협과 그에 따른 새로운 질서 속에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PC, 그냥 유튜브나 보고 게임하는 소비를 위한 도구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경제에서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자본제입니까? 이제 그 가치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